자, 이번에는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정변. 자, 요쪽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문신이 뭐고 무신이 뭐냐? 문신은 머리 쓰는 애들, 똘똘이들을 말합니다. 근데 문신은 칼 쓰는 애들, 군인들을 말합니다. 군인. 근데 차별 대우회 때 누구를 대우해 줬을까요? 얘네들을 대우해주고 얘네들은 캐 무시를 했던 거야. 그래서 불만이 누적돼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차별 대우했냐면 이런 식으로 승진도 제한을 했고 군인들의 지휘관은 무신도 아니고 문신이 했대. 그리고 낮은 군인들한테는 토지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았대. 그래서 불만이 누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폭발한 곳이 보현원이라는 곳입니다. 보현원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왕이 왔었대. 왕 주변에 문신들이 이렇게 있었고, 근데 여기에 수박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 부위에 있는데 이 수박을 군인 둘이를 시켰대. 겨뤄봐라. 근데 문제는 요 한 분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고 장군이야. 근데 젊은 애고 당연히 붙으면 얘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얘가 패하고 나뒹구니까 이 젊은 놈의 문신놈 한 새끼가 가가지고 장군인데 네가 그러고도 장군이냐 하면서 막 싸대기를 치면서 캐 무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장군이 있었거든. 정중부라는 사람이에요. 정중부가 보니까 어이없거든. 이 문신놈의 새끼가 나이든 무신을 무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칼을 그냥 개새끼들 빼마로 하다가 일단 참았어. 근데 이 정중부가 수염이 그렇게 멋있대. 근데 또 이 한 놈이 와가지고 야, 너 수염 멋있다 정중부 해가지고 수염 막 쓰다듬으면서 중앙에서 뭘 꺼냈을까? 라이터 파이어 하면서 정중부의 수염이 타버리는 거야. 정중부가 뺄까 말까 하다가 파이어 개새끼들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문신들을 죽여버리고 왕을 폐위시킵니다. 이 사건을 무신정변이라 불러요.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 쿠데타 일으켰다. 그리고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했어. 얼마 동안? 100년 동안. 100여 년 동안. 이 시기를 무신정권이라 불러요. 무신정권. 여기서 퀴즈 나갈게요.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 역사에도 무신정변 2번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군인들이 나라 지키려 되는데 권력에 욕심이 났던지 아니면 나라를 뭐 살리고자 하는 의욕인지 모르겠지만 전방의 군대를 빼서 서울로 돌진을 해서 권력을 차지했죠. 강제로 차지하기도 했고 선거를 통해서 차지는 했지만 그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요분 계시고 요분 계시고 요분 계시고. 참고로 요분이 시초이고 요 2명은 요 사람이 키워준 사람이야. 요 사람은 대통령을 18년 정도 했고 이 사람은 대략 한 8년, 5년, 대략 합쳐도 한 13년 내외. 둘이 합쳐봤자 13년, 18년, 30년이 약간 넘어요. 근데 이때는 100여 년 동안 권력을 잡았어. 그래서 이름을 무신정권이라고 부를만 하지. 100여 년 동안 권력을 잡았으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의방, 정중부. 그래서 정경, 이최. 근데 문제 보는 여기 색깔이 좀 다르죠? 다 최씨야. 이때를 특별히 최씨 정권이라 부르는데 4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을 알린 최충원.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경대에서 쭉 내려가는데 우리는 이의방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의민. 왜냐면 이의민이 특별해. 천민 출신이야. 천안 신분이라는 거지. 이 천안 신분이 저 아래 찌질한 애가 힘이 장사였대. 힘이 좋으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마지막엔 앞에 애들 막 밀어버리고 지가 최고 권력자가 된 거야.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겠죠. 저 찌질한 천민 새끼가 최고 권력자가 되었네? 나도. 그래서 하극상. 아랫사람이 윗사람 죽이고 권력을 잡고 죽이고 권력 잡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극상. 아랫놈이 윗놈 치고 권력을 틀어지는 하극상의 시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의민. 이의민 특별히 천민에서 하극상 하니까 야, 천민 새끼도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나라도 못할까 해가지고 반란이 많이 일어나. 하극상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많이 하죠. 계급이 낮은 놈이 윗놈, 계급 높은 놈한테 대들면은 하극상이라 해가지고 군대에서는 강하게 처벌합니다. 선생님이 하극상 할 뻔했잖아. 선생님이 계급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상병 때였나? 근데 어떤 병장놈이 있는데 얘가 나한테 뭘 시켰어.
뭐 청소하라 시켰나? 내가 청소를 하고 있다가 또 다른 간부가 나한테 다른 거 시키더라고.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얘가 왔는데 내가 청소 안 하고 있잖아. 난 얘가 시킨 거 하러 딴 데 갔는데 얘가 자기가 시킨 거 안 했다라고 날 불러가지고 갑자기 나의 등을 뻑 치는 거야. 와, 나 순간 고민했잖아. 이때 선생님 나이가 26. 아니다. 27 정도 된다. 얘가 22살인가 그래. 나보다 내 5살 어린 놈인데 계급이 높다 해가지고 나의 등을 뻑 치는데 순간 뻑 맞는 순간에 막 고민했잖아. 참을까? 아니면 하극상? 이때 하극상 하면 영창 가야 되거든. 근데 순간적으로 영창 한번 갔다 와? 하극상?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대들려고 하다가 말로 했죠. 왜 때리십니까? 나는 이 간부가 시켜서 이거 했는데 왜 때리십니까?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막 눌러줬지. 그때 얘도 좀 쫄아가지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막 고민했어요. 하극상이 주인공이 한번 돼볼까? 영창 한번 갔다 올까? 참았죠. 참았으니까 지금 여기 있죠. 안 참았으면 지금쯤 어딘가 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우리 보령 사람이네. 수업자 한번 얘기해 줬을 거야. 이름이 이렇게 되고 해수욕장에서 아버지가 보트 가게 한다라고 들었어. 그래서 여름이면은 몸을 만든다라고 군대에서 되게 몸을 키웠었던 LSM. 이름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 갑니다. 맞추는 친구 룰렛. 그래서 하극상이 이때 만연했었다. 그리고 4대 60여 년간에 걸쳐서 최씨들 권력 잡았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얘네들이 권력 기구를 만드는데 이걸 좀 구별하는 게 어려운 문제 나와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군인들이 권력 잡았어. 어느 기구가 최고 권력을 잡을까요? 지금 시면은 장군들이 모이는 국방부. 그래서 초기에는 국방부에 해당되는 중방이 최고 권력 기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최충원은 차별화했습니다. 나 중방 장군들이 모이는 거 장군들 구려. 쟤네들 싫어. 내가 별도로 만들 거야. 해가지고 별도로 만듭니다. 그것이 교정도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충원 때 최고 권력 기구는 이 교정도감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 일을 왕이 정하는 게 아니라 최충원이 만든 교정도감에서 나라 일을 다 결정을 해. 그러다가 최후가 권력을 승계를 했네. 최후도 뭔가 만들어. 최후는 정방 만듭니다. 정방은 여기 있지만 인사권을 장악한 기구예요. 인사라는 건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 누구를 앉히는 거. 교육부는 누구, 국방부는 누구. 이렇게 사람을 관직에 배치시키는 걸 인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최후가 만든 정방에서 다 헤쳐먹어요. 그리고 서방, 글서자야. 다 군인들이니까 좀 무식하잖아. 머리 쓰는 애들이 없어. 문신이 없어. 그나마 이 서방에서 문신들 데려다가 여기에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문신들 키워줬던 게 서방이에요. 그 삼별초는 우리 배웠죠. 몽골에 정한 불굴의 고려인의 의지. 다 최후가 만든 겁니다. 써있지만 여기 강화도로 천도하는 것이 최후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몽골의 약점이 해군이 약하잖아.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고 삼별초로 저항했던 것이 최후 때라는 거. 이건 뒤에 전쟁사 할 때 배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무신 집권기 때는 중요한 거, 하극상 시대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극상이 많이 벌어지고 여기 기구들 정리 좀 해주세요. 최충원 때 교정도감, 최후 때 정방, 서방, 삼별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하극상을 보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반란 일으킵니다. 봉기란 말이 반란이라는 뜻이야. 농민들도 일으키고 천민들도 일으키고 그래서 집에서 수탈도 하고 이런 하극상도 보고 나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시간상 선생님이 딱 2가지만 소개해 줄 거예요. 이거 망소의 형제예요. 형제가 일으킨 난인데 공주의 명학소라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망소의 형제의 난이라고도 하고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여기 소. 눈치챘죠? 향부곡소라고 해서 고려 시대에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좀 왕따 당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사 못 가고 세금 많이 내는 특별한 지역. 공주 명학소가 그러한 지역이었고 망소이가 이런 거에 차별에 저항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이걸 계기로 고려 시대는 향부곡소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는 향부곡소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 공주 명학소.
발음 잘 들으세요. 시발점, 시발점이 아니에요. 시발점, 시작이 되는 점, 공주 명학소. 어려운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꼭 기억해 줘야죠. 만적의 난 최충원의 노비로 추정하고 있는데, 최충원 집에서 노비 활동하는데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개성. 거기에 이 만적이 리더십이 있어. 노비들 불러 모아놓고 연설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언제까지 시발 노비 할 거야? 야, 이효민 봐봐. 이런 새끼들 봐봐. 이런 새끼들이라고 뭐 태어났을 때부터 이 새끼들이 왕족이야? 시족이야? 응? 귀족이야? 우리도 저 새끼들 죽이고 우리가 최고 권력자가 되면은 우리의 씨앗이 왕족 귀족의 씨앗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적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씨예요. 씨. 귀족의 씨가 따로 있느냐? 왕족의 씨가 따로 있냐? 우리가 저들 죽이고 권력 잡으면 우리의 씨가 왕족 귀족의 씨다. 만적. 이 연설을 들은 애가 집에 가가지고 주인한테 꼰지르죠. 그래서 이 계획이 탄로나면서 만족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만족의 연설문이 시험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볼까요? 자, 이거예요. 얘기하던 김에 요거 만족의 난과 관련된 거 볼게요. 만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군이나 정승이 어찌하여 처음부터 씨가 따로 있겠느냐? 씨. 때만 잘 만나면은 누구나 그 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씨, 왕족, 귀족, 씨가 따로 없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만적, 최충원의 노비, 무신정권 때라는 거. 그래서 지도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 개경에서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의 난 꼭 기억해줘야 되고, 공주에서 망이 망소의 난 기억해줘야 되고, 공주에서도 특별히 어디라고? 명학, 소, 특수행조교육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요 사료는 치욕을 당하는 무신 사료인데 고려사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워버렸다. 정중부가 뺄까 말까 다 빼버렸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내가 나오더니 이송 할아버지 군인 뺨을 때렸대. 이송이 계단 아래로 굴렀는데 왕과 여러 신하들이 크게 웃었대. 키키키. 야, 요 문신 새끼가 나이든 장군 이송 장군을 싸대기를 쳤는데 킥킥대고 웃었대. 나라도 못 참지.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무신 집안이었어. 선생님 아버지 직업군인이었거든요. 그것도 해군. 해군으로 30년 동안 군생활 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바닷가 가면은 맨날 보는 게 군함이었어. 이지삼, 잠수함, 강개토대왕함. 난 저 잠수함 내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가가지고 잠수함 타고 군함 타고 했었던 기억이 있고, 심지어는 해군사관학교도 가고 싶어 했었죠. 자, 여기서 퀴즈 갑니다. 선생님이 태어난 도시의 이름은 뭘까요? 해군 기지로 유명합니다. 다른 해안가는 보통 이렇게 해서 우리 서해안도 그렇고 동해안도 그렇고 이렇게 완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잖아. 그럼 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데는 수심이 얕아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워. 근데 이 도시 같은 경우는 바닥이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해서 수직이래. 그래서 물이 되게 수심이 깊어.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도. 그래서 배가 들어와도 여기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항구가 배를 대기 아주 좋대요. 그래서 여기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해군의 요지라고 할 수 있죠. 해군의 요충지인 이 도시, 여기서 선생님 태어났어요. 어딜까요? 댓글로 써주세요. 자, 무신정권, 하극상이 벌어졌고, 만적의 난, 망이 망소의 난, 그리고 최씨정권, 각 기구들 이런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